인간의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주윤발 형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박한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박한 삶은 뭔가요? 내가 누울 수 있는 작은 침대 하나, 내가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 하나, 내가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윤발 형님이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엄청 사진이 많이 찍혀서 SNS에 많이 올라오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소박한 삶은 맞아요. 사실 소박한 삶은 맞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시청률이 왜 이렇게 높겠어요? 사람들은 다 소박한 삶을 꿈꿔. 근데 자, 주윤발 아저씨가 그렇다는 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택시를 탈 수 있고 나는 자가용을 탈 수 있지만 지하철을 탈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오늘 비가 오고 막 사람이 너무 많은데 택시를 타고 싶은데 택시비가 부담이 돼서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으면 그건 소박한 삶이 아니야. 물론 법정 스님 정도 되면 돈을 안 벌어보고도 그거를 극복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나는 누구인가? 내 학원은 몇 등인가? 몇 점짜리인가? 내 학원은 몇 명짜리인가? 자, 나는 얼마짜리인가? 여러분, 저는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도 변하면 저는 30억짜리예요. 30억.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계산이 되더라고요. 제가 남한테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만 지금처럼 하면서 평생 벌 수 있는 돈이 30억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박한 삶이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돈을 왜 벌려 하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고, 또 학원을 운영하는 거를 아까도 솔직히 원장님께서 발표할 때 학생이 돈이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명쾌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 근데 솔직해야 되기도 한데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메밀국수집을 할 때 당연히 저도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면서 돈이 앞으로 나옵니다. 제일 앞으로.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 앞으로 나와요. 자꾸 돈을 더 벌고 싶다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자꾸 여러분 뒤로 넣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숨겨야 돼. 그러면 첫 번째로 뭐를 내닫고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연 학원을 나는 정말 소명을 가지고 하는가를 가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와 더불어 나는 평생 이 학원을 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또 하나 근본적으로 나는 학원을 하려고 태어났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내가 민들레로 태어났는데 내가 사슴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잘못 간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잘못 간 겁니다.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대기업 가서, 의대 가서, 공무원 돼서 제가 볼 때 10명 중에 8명이 후회하고 있어요. 왜? 나는 물고기로 태어났는데 얘는 물로 보냈어야 되는데 엄마가, 사회가 몰아서 나무 위에 올려놨단 말이야. 그 얘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헤엄을 쳐야 되는데 나무 위에서 숨이 안 쉬어져. 근데 그냥 겨우겨우 지느러미로 원숭이 흉내를 내면서 이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는 너무 마음 아픈 거야. 얘를 그러면 그쪽으로 몰지 말고 그냥 작은 웅덩이에라도, 작은 물에라도 던져놨으면 얘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거기서라도 제가 4개월이 제 34년을 보상해 준 것처럼 그 작은 웅덩이에서 며칠만 헤엄치고 살아도 죽음의 순간에 갔을 때 얘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나는 내가 진짜 학원을 평생 할 사람인가부터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하루하루가, 내가 이제 먼저 나를 사랑하자라고 했잖아요.
먼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을 꿈꾸고 참고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내가 하루하루가 즐겁자주의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하다가 죽을 텐데, 오늘 죽든 10년 후에 죽든 99살에 죽든 분명히 뭔가를 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영화에서나 보는 거지, 병실에 있다가도 어느 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설사 병실에 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책 읽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여기 온 이유는 나는 1분 1초도 끌려다니다가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끌려다니다가 뭔 일이 생겨서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어도 99살이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원을 가는데, 운영을 하는데 이게 즐거워야 돼요. 즐거우려면 여러분, 돈을 맨 앞에 두면 즐겁지가 않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을 맨 앞에 두면 즐겁지가 않으니까 제가 두 번째로 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내미는 게 소명을 내세우면 여러분 즐거워요. 그러니까 제가 메밀국수집을 갈 때마다 어떤 소명을 내세우냐면, 그래 명환아, 물론 돈 아니야.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9,000원 내고 네가 만든 메밀국수를 만들러 오시는 분이 맛있게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이왕이면 건강에 좋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정말 저도 잘 안 생깁니다, 사실. 근데 20% 정도는 막 맨 앞에다 두려고 해요. 그냥 차 타고 가면서 그렇게 계속 되뇌입니다, 그냥. 명환아, 너는 오늘 그러려고 가는 거야? 네가 밀가루 반죽하면서 저도 제가 진짜 막 그럽니다, 속으로. 내가 이렇게. 근데 제 지인 중에 우동하는 애가 있는데 얘도 놀 만큼 놀아보고 다 한 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학원 이제 나중에 이 말을 이해할 날이 옵니다. 얘도 그냥 혼자 우동하고 했으면 지금 이제 좀 쉬고,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데, 야, 노는 거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내가 반죽해서 육수 끓여가지고 그냥 혼자 하니까, 테이블도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다 찌놓고 했었는데 10명 정도가 맛있게 먹는 걸 이렇게 보는 게 행복한 거지, 여러분. 어디 해외여행 다니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도 분명히 누군가 학생들에게, 누군가 학생을 가르치고 할 때 그 학생이 진짜 진심 뭔가가 발전되고 뭔가 나아지고 얘가 어떤 그런 발전하는 성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걸 보면서 아마 행복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는 거지. 언젠가 내 인생은 웃겠죠. 이게 사실은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언젠가 내 인생은 웃겠죠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냥 오늘은 참으면서 살아라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이제는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내 학원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발걸음을 떼겠느냐. 여러분, 너무도 많은 기업인들이, 제가 예전에 왜 정주영 회장님 자서전도 그렇고 마쓰시다 고노스케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읽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너무도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회사에 간다 라고 써있는 공통적인, 저는 이분들이 자서전을 쓰니까 그냥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폼 잡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는 돈 벌려고 가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아닙니다. 진짜 그분들은 노는 것보다, 그죠? 뭔가 내가 가슴 설레는 일을 하러 가는 게 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따라오게,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돈은 안 잡히고, 그죠? 돈을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파타고니아라는 기업 아시죠? 그 친환경적인 그
우리나라 가로수길에도 가면 파타고니아라는 송은이 때문에도 요즘 유명해지고 여기 파타고니아라는 글씨 쓰여진 서핑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옷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근데 원래 그 파타고니아 회장이 창업주죠. 원래는 막 등산에 미친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그런 유명한 암벽들에 올라가려면 거기에 이렇게 자기 살아야 되니까 이걸 박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 등산을 안 하니까 이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박으면 바위가 깨지잖아요. 그죠? 틈새에 박는다고 쳐도 이게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를 자연을 해치지 않는 이 징을 박는 이거를 만들었어요.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학원을 과연 내가 돈을 벌려고 세운 거냐? 아니면 나는 진짜 이 파타고니아의 창업주처럼 나는 진짜 이 필요에 의해서 나는 정말 이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이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전 세계 등산인들의 마음을 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 외에도 자연 생태계를 해치는 모든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게 영업 광고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그분들의 그 마케팅 팀 수뇌부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겨울에 파타고니아 자켓을 인터넷 잡지 이런 데 딱 올려놓고 제발 사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게 있어요. 엄청 팔렸죠, 그 자켓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친환경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이게 최소한의 이런 오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게 한 벌 만드는데 물을 얼만큼 더럽히고 뭐 공기를 얼만큼 더럽히고를 다 써놨어요. 이게 사람들을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학원 기업을 운영을 하실 때에 저는 이런 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교육 분야에서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 이 학원업이라는 게 저 요식업도 마찬가지지만 1, 2년 바짝 해먹고 어디로 튀고 이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는 업이고.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겠느냐. 여러분들이 저는 학부모를 만나든 학생을 만나든 상담을 하든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돈을 숨길 수가 없으면 숨기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숨겨집니다.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자꾸 소명과 사명을 앞으로 끄집어내시면 그게 결국은 진심이 돼요. 여러분 우리 심리학 내과학에 내가 안 한 건데 어릴 때 계속 엄마가 너 어릴 때 청룡열차 갔다가 뭐 떨어졌어. 7살 때. 이러면 나 7살 때 기억 다 나는데 그런 적 없는데 계속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잖아. 그러면 야, 나 청룡열차 갔는데 7살 때 떨어졌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그러니까 솔직하시면 돼요. 그래. 아니 진짜 나 돈을 벌려고 했다. 아니 돈 벌려고 했잖아. 당연히. 그거 솔직하게 깝시다. 돈 벌려고 했는데 그래 내가 해보니 이 학원업은 사실 돈은 두 번째더라. 어쨌거나 교육이라는 게 들어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왜냐면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자라면 오늘 하루가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가 행복하려면 제가 죽음 앞에까지 가서 깨달은 비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숨기고 그래서 앞으로 소명을 가지고 메밀가루를 반죽을 하고 면을 뽑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 돌아보니 통장에 돈이 있는. 이거 여러분 한순간에 요 상태까지 가기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내가 이불 개기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과금을 다 뭐 주로 핸드폰 인터넷 뱅킹으로 내시겠지만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은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말일날 은행 가면 2시간을 내 인생의 2시간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25일 날 미리 가면 그럴 일이 없어. 근데 말일 날 가버리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끌려다니는 삶은 하루하루가 행복하지가 않아. 끌려다니는 삶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으라고 하면서 언젠가 내 인생은 웃겠죠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언젠가 웃으면 안 되고 지금 웃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 여기 이 강좌에 오시는 거는 사실 지금 웃으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죠? 이 배운다는 게 얼마나 좋은 기쁨입니까? 그죠? 이 배운다는 게. 그래. 남들은 오늘 아침 10시에 아직도 저거 하고 있을 때 나는 간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돈 쓰고 즐기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화된 그거보다 내가 어떤 우리 학원을 위해서, 어떤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그 어떤 거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어떤, 내가 이런 교육 시스템을 내가 개발을 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 이게 먹히나. 서점을 가다가 일부러 내가 관심 없고 잘 안 보는 분야를 걸어가요. 근데 인생의 해답을 거기서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원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런 강의도 좋고, 학원에 대한 책, 학원에 대한 당연히 읽어야 될 책, 그런 거 많지만 전혀 상관없는 요리책, 뭐 운동책, 전혀 상관없는 시집, 일본의 하이쿠, 뭐 중국의 무슨 시, 아니면 뭐 전혀 상관없는 소설, 전혀 상관없는 바둑책, 전혀 상관없는 헌법책, 이런 데서 여러분 진짜 해결책이 나오지. 왜냐면 여러분이 이미 이 안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책을, 제가 요식업에 관련된 책을 이제는 아무리 읽어봐야 그 안에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좀 독서력이 높아지면 어디로 가냐면 자꾸 뇌과학, 심리학 이런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뭔가 내 생각을 자꾸 뭔가를 증폭시키려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더 내공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쪽씩 한번, 책 독서에 관심이 없으시면 이 파생의 힘을, 진짜 뭔가 힘들고 자꾸,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면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학생 수 줄면 우울해지잖아. 그럼 뭐 하세요? 이제 학생 수 줄면 저 믿고 한 달만 빡세게, 이 정도면 빡세다.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가지시냐면, 지금 내가 우리나라 학원 원장님 중에는 내가 아마 제일 책을 많이 읽을 거다. 이런 느낌으로 딱 한 달만 읽어봐. 그래서 6개월 안에 뭔가 파생 효과가 없으면 나 찾아와. 진짜 내가 현금으로 줄게. 뭐라도 줄게. 아니면 내가 거기 가서 이 학원 좋다고 원생 늘리거나 부모님 상대로 무료 강의라도 해드릴게요. 진짜 한 번 믿고 한 번만 해봐. 나는 그래서 이게 사는 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저 책 읽는 게 좋아지니까 사는 게 뭐라 그럴게? 쉽다고 해야 되나? 고난만 오면 나는 무조건 책 읽어. 그리고 이제 성경도 내가 하나 껴놨어.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된 거. 그래서 영어로, 그거는 도저히 10쪽을 못 읽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 나눠져 있잖아요. 그 한 줄. 그거를 영어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소리 내서 그냥 읽어.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나를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제 주변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와 동갑인 50살의 연예인들이 이제 점점, 심지어 암 선고를 받고, 또는 암 근처에, 물론 저도 이래놓고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원인이 얘기하죠. 스트레스입니다라고. 근데 우리 직업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쌓이고, 여러분들도 학원생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 선생님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나를 사랑하고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행복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정말 즐겁게 학원을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즐겁게 부모님과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 내가 올 연말까지 나도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해볼게. 그래서 안 되면 여러분 아직 얼마나 젊으세요? 내가 오기 전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나보다 많으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 그러면 이게 내 천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여러분은 학원이 아니고 다른 쪽에 가야 되는데 그쪽을 보기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난 지금 이것만 계속 바라봐 왔다면 이것 자체도 한 번이 아니죠. 매일 질문을 해봐야 돼. 이거 사실은. 학원의 운영을 떠나갖고 나잖아. 내가 그러잖아. 죽음 앞에 가면 나밖에 없다고. 학원이고 나발이고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심,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당당하게 저는 유언 만들어놨거든요. 진짜. 우와, 씨발, 존나 잘 살았다. 이게 유언이에요. 진짜. 잘 살았다. 죽자. 이게 제 유언이거든요. 뭐 구질구질하게 내 거는 구질구질하다 미안합니다만은 왜냐면 저는 안 끌려다니고 죽을 때까지 어쨌거나 저는 안 끌려다니고 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메밀국수집 지금 파주에 분점물 생겨가지고 월요일 쉬는 날인데도 가서 면을 뽑아야 돼요. 근데 나는 그걸 절대 끌려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끌려가지 않는다 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행 다니고 막 푼푼히 여행 다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자세에 있어서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내가 돈보다 앞서가느냐 돈을 따라가느냐가 되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진짜로 일부러라도 제가 웬만한 강의 의뢰 들으면 그쪽에서 먼저 얘기하면 제가 듣지만 그러니까 얼마 줄 건데요? 라고 안 물어봐요. 김무현 대표님한테 안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하셨던 그 가격에 하시죠. 예! 그냥 했지. 그리고 끊고 나서 얼마였더라? 이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그거를 얼마? 내가 생각한 거랑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순간 여러분 불안하기 시작하죠. 이게 벌써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의뢰가 온 건데 그러면 난 한 달 동안 또 A형이라 이걸 물어봐야 되나? 끝나고 입금됐는데 우와 내가 생각한 거에 절반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저는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저는 독서와 제 죽음 앞에 간 그 과정을 인해서 돈을 좀 넘어섰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가져야 되는 힘은 돈을 넘어설 수 있고 돈을 심지어 거절할 수 있는 힘. 거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로 자주 드리는 예인데 제가 처음 이걸 여러 번 있었지만 딱 정확하게 되게 비슷한 예가 있었어 갖고 책에도 써놨는데 500만 원짜리 행사가 있었는데 진짜 하기 싫은 행사였어.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 그때 신림동 살 때인데 보라매 공원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가 입장권을 받을 때였어요. 지금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500원이에요. 입장권이. 그래서 500만 원을 거절하고 500원을 내고 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때의 행복은 그러니까 여행하고 돈 벌고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더 고급진 쾌락이 있어요. 여행하고 좋은 집을 사서 차를 타고 우리 이 자본주의와 대기업과 이 상품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의 행복은 굉장히 하수들이 느끼는 행복이고요. 진짜 그래서 그걸 다 겪어놓으면 그 전설적인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뭐가 아쉬워서 새벽 4시 반에 출근을 하면서 설렌다라고 얘기한 거가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진짜 고급진 쾌락이 뭔지를 부디 깨달아 보시고 그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라는 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윤발 형님이 인생의 행복이 뭐냐고 물었을 때 소박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철학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분들이 기본 나오면 뭐 산중생활 7년, 15년 뭐 이러시죠. 그 소박한 삶을 한번 깨닫고 나면 그거에 이상 우리가 사치라고 얘기하는 그거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내가 왜 30억이라고 했냐면 저는 아까 제가 말한 거기서 절대 양주나 이런 거 팔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민갑부 때문에 진짜 이번 달에도 매출이 엄청나게 했지만 저는 소주 맥주 말고는 더 먹고 싶은 술도 없어.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먹어봤지만 소주 맥주 마실 때가 제일 행복해. 양주 뭐 해봐야 안 맞아 나랑. 결론은 나랑 안 맞아요. 양주를 먹지 말라가 아니고 또 얘기지만 나는 내가 양주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양주 사자들만 먹는 양주 나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주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에 나는 올라서니까 하루하루가 아둥바둥 되지 않아지고 그냥 한순간 한순간이 즐거워요. 그리고 지금 2달째인가 꼬박꼬박 아침에 제가 이거 한 페이지 읽어주기 하고 있는데 매일 하는 거 힘들지 않니? 저 진짜 어떤 날은 새벽 3시 반, 4시 반에도 하고 오늘은 6시 몇 분인가 했는데 주로 새벽 4, 5시에 했거든요. 그때 하고 다시 자기 잤어요. 진짜 자다가 요거 하고 싶어서 알람을 맞춘 것도 아니야. 그래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 요거 하고 싶어서 깨요, 진짜로. 그래서 깨고 약간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즐거워, 그냥. 나 책 이만큼 읽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이거 하는 행위 자체가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은 거 하나하나씩을 다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이불개기부터 하고 조그만한 거를 다 끌려다니면서 하지 않겠다고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점심시간이라고 왜 꼭 12시에 밥 먹어야 돼?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사회에서 정해놓은 12시에 밥을 먹어야 되지? 내가 왜 꼭 노처녀라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지? 뭔가 왜 꼭 이렇게 해라. 하지만 내가 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반항심리에서가 아니고 그냥 조금씩 싫은 게 있으면 조금씩 바꿔볼까? 1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을 한테 끌려다니지 않는 거. 그거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끌려다니지 않기. 이거는 기간을 정해 놓으셔도 좋고, 예를 들면 이거를 여러분 참고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예를 들면 이게 끼워 넣기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냥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자제력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제력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자제력이 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싫은 거를 억지로 하면 자제력이 금방 떨어져서 힘든 거야. 근데 내가 책을 30권 읽었다 했잖아요. 한 권 읽을 때마다 팔굽혀펴기를 그냥 10개씩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러면 30분이면 이제 300개야, 300개, 그죠? 근데 내가 하루에 나 팔굽혀펴기 운동을 해야지. 300개를 해야지. 여러분, 300개 내가 하려면, 그래, 10개씩 나눠서 오전에 몇 번 하고, 오후에 몇 번 하고, 저녁에 몇 번 할래 했다고 쳐봐. 그거 나 300개 하려면요, 내 몸도 힘들고, 내 이 자제력도 엄청 깎여. 그래서 내가 손님한테 짜증낼 거야. 이게 모든 거에 자제력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안 보기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서 뭐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냥 너무 10시간 동안 안 볼래. 이런 거 말고, 조금 작게 해보세요. 화장실 가면 난 안 볼래. 이런다든가. 아니면 밥 먹을 동안은 최소한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던져볼래. 아니면 집에 가자마자 얼마 동안은 해볼래. 그죠? 사실 핸드폰이 저는 정말 우리의 일생일대의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나오면서 핸드폰이 이게 서칭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류지향이라는 책이 있는데 모든 수준들이 점점 내려갑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혼자 내가 앉아있으면 인간은 나를 들여다보게 돼. 근데 불완전한 내가 싫은 거야. 그래서 조용한 방에 혼자 있지 않으려는 겁니다. 난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가 핸드폰을 자꾸 켜놓고 집에 들어가면 TV를 켜는 이유가 내 자신이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든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소파에. 그러니까 또 어디 술자리 가면 야, 일 얘기 꺼내지 마. 술자리 와서 일 얘기 꺼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소파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아, 또 학원 생각나고 또 뭐 다음 달 뭐 해야 될 뭐 프로젝트 생각나고 하니까 TV를 켜자. 여러분, 핸드폰을 켜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한테 자신이 없어서 핸드폰을 켜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나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소신이 있으면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습관적으로 켜는 이유가 저도 보면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다운되면 자꾸 저는 핸드폰을 잘 보지 않는 이제 독서를 좋아하니까 그런데도 어느 날인가 보면 핸드폰 패턴이 점점 내가 보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 보면 주변을 보면 내가 뭔가 내 일이 뭔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그럴 때는 저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소란한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이렇게 네가 지금 다운된 게 왜 다운됐느냐. 일단 물어보고 그 다운된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서 독서를 계속하기 시작해요. 오늘 당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일단 내가 그게 노는 게 아니고 놀아도 좋다. 아니 뭐든 간에 내가 행복하게 일단 여러분 학원 원장님이시니까 내가 학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한순간 한순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책을 안 읽어도 되니까 계속 시간만 나면 그냥 물어보세요. 핸드폰 켜기 전에 잘됐다. 핸드폰을 한번 잡으면 이거 내 말이 기억날 거야. 핸드폰 켜기 전에 물어보고 켜. 그래, 이왕 핸드폰 보는 거 내가 학원 운영을 하면서 매 순간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고명환이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며칠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질문을 일단 한번 던지고 켜. 그러면 우리가 눈에서 이렇게 서칭이 돼서 왜 홀려가지고 우리 자꾸 기사를 따라가고 하면서 계속 보잖아요. 그게 우리 뇌는 질문을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래도 그 비슷한 쪽으로 간다. 근데 그거 아니고 자꾸 하면 현실을 도피하는 쪽으로 자꾸 이 서칭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끼워넣기 하라고 했으니까 핸드폰 켜기 전에 무조건 이제 화장실 가서도 앉아갖고 켜기 전에 아, 그래, 고명환이 그랬지. 학원 내가 운영하려면 매 순간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 생각하면서 해답을 찾아내셔서 죽음의 순간에 가셨을 때, 야, 잘 살았다! 이러고 죽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